다리가 많이 아프고 몸무게 많이 나가고. 그게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아픈 건지. 지난번 그 촬영 마지막을 화지 정맥류로 끝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간 더 이어서 정맥류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 이제 다른 것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지 정맥류가 뭔지는 알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진단을 해야죠. 네, 진단을 해야죠. 병원에 왔으면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의 과정, 그다음에 진단의 원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초음파를 본다고 알고 있는데 초음파를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일단 초음파를 이제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은 시진, 텐션을 올려. 문진 올려. 물어보고 환자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문진하고 그다음 시진, 촉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을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뭐 혈관이 튀어나온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굵은 혈관들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다, 그렇죠. 아프다, 저리다, 그렇죠. 또는 가렵다 이런 쥐가 증상들도 쥐관한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면서 오시게 되죠. 붓고. 네, 붓기도 하고 자다가 저려서 깨고 아파서 깨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병적인 하지정맥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조금 비쳐 보인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들 일단 오시게 되면 검사로서 초음파 검사를 혈관 초음파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네. 네. 정맥류로 알고 오시지만 실제로 정맥류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네, 그죠? 네. 저는 네. 제가 다리가 저녁 되면 되게 아파요. 다리가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저는 직구는 고위험군이긴 하죠. 오래 그렇죠. 서 있는 수술하는 의사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고. 그게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아픈 건지. 갑자기 뛰셨나요? 그 다리가 굉장히 아픈데 그런 날도 있고 안 그런 날도 있어요. 안 그런 날도 있고 특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저는 약간 몸살 기운이 있으면 다리부터 아파요. 그래서 한번 약간 제가 교과서에서 보던 하지정맥류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튀어나온 거는 없어요. 그렇지. 예, 튀어나온 건 없고 양쪽 다 좀 아프고 아프면 한쪽만 아픈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 이게 하지정맥류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환자들이 좀 많이 많죠. 오는데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보통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혈관 검사를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아프면은 보통 정형외과 쪽으로 그렇죠. 많이 일단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정형외과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정형외과 의사분 선생님이 혈관 검사를 한번 해봐라. 내지는 주변에서 정형외과 그 검사해서 치료도 안 되는데 왜 다니느냐. 다른 걸 검사를 해봐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나 지인을 통해서나 알게 돼서 하지정맥류 초음파를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사실 요즘에는 저한테 먼저 오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네, 정맥류가 많이 알려져서 많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 이어서 해보면 환자가 와서 이런 증상을 보인다 말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맥류로 의심이 되면 정맥류가 진짜 처음부터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냥 증상만 들어봐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혈관이 실핏줄이 보인다 이래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고 해서 오시는 분도 계셔요. 네. 근데 진짜 아니면은 정맥류 초음파를 아예 이제 권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뭐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이제 정맥류 초음파를 하게 되죠. 그렇죠. 왜 초음파를 봐야 된다? 다른 검사도 있잖아요. 엑스레이도 그렇죠. 있고 뭐 MRI도 있고. 실제로는 예전에는 그 초음파로 진단하기 전에는 베노그래피라고 그래서 혈관 촬영도 하고 뭐 MRI도 찍고 막 별거 다 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근데 그런 거를 다 제껴두고 이제는 초음파 하나로만 진단하는 시대가 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초음파가 접근성이 좋고요. 그렇죠. 접근성이 가장 좋고 바로 그냥 대서 찍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G플렉스 초음파는 혈류의 방향이라든지 역류의 정도를 같이 파악할 수 있어서 소리로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간편하게 진단이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음파 하나로 그냥 정맥류를 확진하고 치료 방향까지 결정하는 게 스탠드가 됐습니다. 다른 이제 덜은 복잡한 검사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대가 됐고 예전에 실제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하더라도 수술 전에 네. 베노그래피, 그 혈관 정맥 촬영을 다 했어요. 그때가 몇 년 전이죠? 근데 그 하면서도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몰랐어요. 네. 이게 역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혈관 촬영이 네. 비싸고 저용료도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초음파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의원급에서도 확진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초음파 검사할 때 뭐 금식 같은 거 해야 되나요? 금식은 필요 없죠. 초음파 검사는. 그냥 하면 금식은 되죠. 필요 없고 네. 오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환복을 하죠. 보통은 다리를 보통은 발목부터 쉽게 말하면 사타구니까지 올라가면서 혈관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환복 정도만 하시면 그렇죠. 검사는 바로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옷을 특별히 이제 진료보기에 좋은 옷이라든가 그런 거 입고 가시는 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없으시고 네. 병원에 다 비치가 돼 있으니까 오시면은 다 저희가 알아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왜 옷을 갈아입냐면 약간 다리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거의 저 사타구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은 네. 아무리 편한 옷을 입고 네, 와도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고 또 젤리 같은 것도 막 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젤리도 막 본인 옷에 묻으면 안 되니까 네. 대부분은 다 이런 그 치마. 진찰복. 네, 진찰복. 진찰복을 다 통이 넓은 뭐 그렇죠. 반바지라든지 그렇죠. 치마 형식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게 되는데 남성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 초음파 볼 때 저는 이제 참가를 몇 번 한 적은 있어요. 있는데 그때 항상 뭐 그 촉 없는 볼펜이라든가 네. 이렇게 손가락을 이제 꾹꾹 누르시거나 하시던데 그걸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역류 보는 거죠. 우리가 초음파 역류를 볼 때 역류를 이제 일부러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네. 역할을 해보면 되고 네. 쫙 짜면은 피가 한번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많이 올라간 만큼 다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 역류를 더 심화시켜서 그렇죠. 보겠다 네, 네. 이런 게 우리가 스퀴즈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맥류의 가장 큰 그 핵심이 역류이기 때문에 그런 역류를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역류의 중요한 게 역류의 이제 지속 시간이죠. 네, 그죠? 네.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 보는 거고요. 그거를 환자분께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으신데 그렇죠. 역류가 있는 부분에 파형이 늘어지는 모습을 초음파 촬영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죠. 저희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수술까지 하게 되시면 어차피 알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실손보험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역류의 지속 시간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0.5초입니다. 0.5초. 0.5초 이상의 역류가 지속되면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역류구나. 수술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수술 아니면 뭐 경화치료라든지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0.5초는 이제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제 혈관외과 의사들이 통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0.5초 이상의 역류가 보이면 이건 비가역적이다. 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 아무리 보존처 치료를 네. 해도 이 역류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제 뭐 최소한 약물 그렇죠. 치료를 시작하고 그렇죠. 진행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네. 생각하시는 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하나만으로 진단하는 시대가 열렸으니까 환자분들도 편하고요. 네. 의사들도 편하고 그런 시대가 됐죠. 예. 그럼 이제 정리하면은 뭐 다리가 아프고 어떤 증상들이 생겼을 때 하지정맥류 진료를 보는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그렇죠. 해서 네. 역류가 확인이 되면 이거는 그렇죠. 치료를 해야 되는 하지정맥류가 맞습니다. 맞다. 그렇죠. 네. 이렇게 결론이 맞습니다. 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일단 진단의 목적이 있고 진단이 되셨으면은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최소한의 치료를 시작해 주셔야지 나중에 악화가 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번에 그 압박 스타킹 네. 오영민 선생님이 박수진 선생님 병원 가서 압박 스타킹의 어떤 브랜드를 보고 굉장히 놀라시는 걸 봤는데 예, 그게 뭐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전에 이 압박 스타킹 2019년도부터는 이게 보험이 되거든요. 그 전부까지는 보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2019년 전에는 압박 스타킹을 병원에서 사든 본인이 어디 가서 사든 그냥 비싼 가격으로 한 거죠. 일단 브랜드마다 가격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이제 병원에 사면 좀 더 비쌌어요. 네네. 병원에 사면은 당연히 병원에서 또 마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자 막 사는 경우도 많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2019년도부터는 보험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사시면은 어떤 종류의 스타킹이든 보험가만 내면 살 수 있어요. 그게 2만 얼마 합니다. 되게 싸죠. 예전에는 비싼 스타킹은 막 15만 원도 했고 20만 원도 했는데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처방 받아서 사면은 이제 보험가로 살 수 있는 거죠. 환자들이 브랜드는 잘 모르잖아요. 네. 스타킹 브랜드. 그 브랜드가 또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 갖고 있는 압박 스타킹을 구매하시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보험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량의 압박 스타킹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안 되지. 네, 그건 안 되지. 그건 이제 보험으로 들어온 이상 그건 안 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보험 재정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스타킹 이제 편에서 자세히 말을 하고 할 말이 많아요. 스타킹. 또 요즘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스타킹 좋아하세요? 갑자기? 스타킹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것 태경이 같아가지고 보고 있다고. 의학 채널이고요. 순간 너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스타킹 좋아. 저희는 의학 채널이지만 말씀드렸듯이 후방주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는 똑만 하더라 후방주의돼요. 아무튼 스타킹이 요즘에 뭐 다이어트 관련해서 엄청 뭐가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자들한테. 그래서 아무튼 스타킹에 관련한 제가 글을 하나 썼거든요. 네. 신문에다. 그랬더니 엄청 조회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스타킹 편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타킹 의사로 활약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men유는 초음파로 진단한다. 그리고 초음파로 더 이상 검사는 필요 없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네, 네. 예,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정men유 진단 오시면 거의 다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없이 정men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간단한 검사니까 네, 또. 그리고, 정말 간단합니다. 예, 오래 걸리지도 않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정맥 초음파? 얼마 걸리지? 시간 뭐 이렇게 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까요? 맞아요. 10분이면 돼요. 15분? 많이 해도 15분? 네네, 많이 해도 15분. 자세하게 보면 15분,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이런 시간, 설명 듣고 한 시간까지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길어서. 그럴까 하면 30분 정도. 네네. 정men유는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후방주의 몰래 보고 싶은 채널 넘버원 우리 뒷동네 외과였습니다.